최고의 리더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CEO들은요, 위기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기가 오는 걸 누구보다 먼저 감지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어요. 매출은 쭉쭉 오르고 고객들은 우리 제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고 팀원들은 정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와, 진짜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화인데요. 네이선이라는 CEO가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이사회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실적은 좋은데 장기적인 비전이 안 보이네요. 전략이 뭡니까? 와, 네이선은 정말 그 자리에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네이선이 겪었던 이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갑작스런 뒤통수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 미세한 신호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CEO들은요, 단순히 일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마치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장군과 같달까요? 각각의 전선은 완전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장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 세 가지 전선이 뭐냐면요. 바로 내부, 외부, 그리고 거버넌스입니다. 내부는 말 그대로 우리 팀원들, 우리 회사 문화를 말하는 거고요. 외부는 고객이나 시장 상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버넌스가 좀 중요한데 이사회나 투자자들처럼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도 외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전선에서 오는 압박 신호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네이선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네이선은 내부 팀 관리 그리고 외부 시장 성과 이 두 전선에서는 거의 천지였어요. 에이스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기에만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사회, 즉 거버넌스 전선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압박 신호를 그냥 다 놓쳐버린 겁니다. 바로 이 불균형이 그의 사각지대를 만든 거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전선을 골고루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압박을 그냥 스트레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무기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잡음을 신호로 바꿔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원들의 불만, 고객들의 불평 이런 것들을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호, 즉 데이터라는 거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입니다. 내부 압박을 감지하려면 그냥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로는 부족해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핵심 인재를 따로 만나서 스테이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점 때문에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세요?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회사를 떠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내 바로 밑 직원이 아니라 그 밑 직원과 1대1 미팅을 해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즘 무슨 얘기 들려요? 이렇게 질문만 살짝 바꿔도 이전에 듣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사회에서 매출 숫자만큼이나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고객 건강 지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라면 한 달에 딱 2번이라도 직접 고객 상담 전화를 들어보세요. 내가 뭘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듣는 겁니다. 고객들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들은 고객 불만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 로드맵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신뢰를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의견 잘 듣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신뢰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피드백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흐리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주 직원 고객, 이사회 멤버 중 15%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요. 딱 3개짜리 질문이 담긴 익명 설문조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그중 하나를 골라서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바로 바꿨습니다. 라고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때 질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알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평소에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조직이 아주 깊숙한 진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리더들이 진짜 쉽게 빠지는 함정인데요. 바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편한 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헬스케어 CEO가 있었는데 회사 내부 문화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회사 밖, 지역사회와의 관계에는 완전 무심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막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내가 잘하는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면 다른 쪽에서 터지는 문제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딱 45분만 시간을 내서 신뢰하는 조언자들과 압력 점검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이렇게요. 문제가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 있어요. 바로 리더가 일부러 답을 모르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질문을 던져서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한 스타트업 CEO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만약 우리가 다음 투자 유치에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다들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런데 곧 여기저기서 진짜 걱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돈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투자자들이랑 관계가 삐걱거려요. 같은 것들이요. 이 불편한 대화 덕분에 이 회사는 약점을 보완해서 결국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질문도 있어요. 우리를 가장 똑똑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엄청난 통찰이 나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뼈아픈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리더가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꼭 들어야 하는데 못 듣고 있는 게 뭘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순간 화려한 데이터 대시보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전략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압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압박은 우리를 괴롭히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문장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압박은 위협이 아니다. 그저 타이밍이 나쁜 피드백일 뿐이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에 따라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혁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위대한 리더는요, 혼자서만 이 압박을 감지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슈퍼파워가 아니에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런 압박 신호를 함께 찾아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압박을 애써 무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팀에서, 어쩌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는 그 압박은 과연 무엇인가요?